하지 말라고? 지금까지 말고 공부를 다 들어왔으니까. 기차에 달리는 기차에서 내려다니는 사람. 선생님 저 이제 그 쌤이 그 전에 했던 거 물어보시면은 답할 수 있어요. 진짜? 네, 저도 안 물어봐야지.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원심력이라는 얘기까지 한번 살펴봤죠? 구심력이랑 원심력이 차이. 구심력은 실제 나타나는 힘들의 역할이고 원심력은 느끼는 가상의 가상의 힘이라고 했지. 안에서 본 관측자. 그렇지. 거북 동안은 개, 개, 관측자가 느끼는 가상의 힘이다라고 했어. 자, 이번에는 이거를 엘리베이터에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엘리베이터의 관성력을 한번 살펴봅니다. 엘리베이터의 관성력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쪽에 자, 엘리베이터가 첫 번째 A 가속도로 상승하는 경우를 이야기해 보지. 오케이? 자, 엘리베이터가 A의 가속도로 상승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자, 이거를 안의 관측자와 밖의 관측자가 각각 보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넣을까? 천장에 줄을 매달아볼까? 천장에 추를 매달리. 아니 천장에 사람을 매달리는 거. 아이씨. 아이디어 좋다. 짜증나. 사람을 천장에 매달아. 이렇게? 전네. 전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네. 자기네. 또 저렇게 말하면 사람 다 싸우는 되게 무서운 얘기 해줄까? 네. 선생님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 건물에 경비 아저씨가 있었어. 근데 이 경비 아저씨가 선생님이 학부 다닐 때쯤에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일을 겪었냐면 이 건물을 순찰을 해야 돼. 일정한 정해진 시간마다 순찰을 돌아. 외부인들이 못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순찰을 도는데 정해진 순찰 코스가 있어. 근데 학교 내 이 아저씨가 순찰국 도는 코스에 조그마한 언덕이 있어. 그 언덕 위에는 나무가 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언덕이 있는데 이 언덕에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어. 거기가 순찰 코스야. 근데 주로 있는 나무가 버드나무가 있었대. 버드나무는 축축 처지잖아. 근데 이 아저씨가 새벽에 약 3시쯤에, 3시에서 4시쯤에 이 버드나무를 헤치면서 거기를 항상 우범지대라 순찰을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 거기는. 그래갖고 순찰을 막 헤치면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뭉직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근데 헤쳐나가고 생각하면 너무 뭉직해. 그래서 뭐야? 하고서는 딱 돌아본 순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혓바닥을 엄청나게 길게 보고 있더래. 그리고 이 아저씨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어. 근데 아침 교대 시간 되면 이 아저씨가 없어졌잖아. 그래갖고 건물 경비 아저씨들은 혼자 근무를 쓰거든. 교대 온 아저씨가 난리 난 거야. 근무자가 없으니까. 순찰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은 거야. 그리고 연락해갖고 새벽에 아저씨들하고 이제 다른 아저씨들하고 이 아저씨 찾아가고 막 나섰나 봐. 순찰 코스 막 갔는데 거기에 이 아저씨가 기절해 쓰러져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떤 학생이 거기서 목을 매갖고 자살을 했어. 이 아저씨가 민계 다리 쪽을 밀고 간 거야. 밀고 갔는데 묵직해갖고 쳐다봤는데 얘가 목 매갖고 죽은 거지. 그게 뭔 소리예요? 와, 너무. 애가 그냥 공부하는 게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했나 봐. 근데 이 아저씨가 정신병에 걸렸어. 너무 막 공포스러워가고 트라우마에 빠져갖고 정신병을 갖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요. 무려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대. 정신과 치료 때문에.
그리고 학교에 복귀를 했어. 다시 복귀해갖고 또 근무를 쓰는데 건물을 바꿔준 거야. 그 코스가 안 들어가게. 트라우마 있잖아. 학교가 착하네. 어쩔 수 없지. 근데 이 아저씨가 또 순찰을 돌다가 또 기절을 했어. 뭐 보고 기절했냐면 그 아저씨가 맡았던 데가 동아리 방이 많던 곳. 근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데모가 심하던 시절이야. 데모요? 데모들이 학생운동했고 데모가 데모가 뭔데요? 시위 돌 던지고 막 이거. 그래갖고 학생들이 거기 벽에다가 동아리 방이는 그쵸 복도 벽에다가 빨간 페인트 갖고 독재 타도 전두환 타도 막 이런 걸 막 글씨를 라카로 써놓은 거야. 아, 근데 라카로 막 진하게 쓰다 보면 핏물처럼 이렇게 쭉 흘러내리잖아. 근데 이 아저씨가 그걸 보고 또 기절을 한 거야. 복귀한 지 얼마 안 돼가.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 복귀했는데 학교 측에서도 환경이 너무 그랬으니까 미안해갖고 정식 직원으로 발령돼갖고 정문 경비로 바꿔줬어. 그 아저씨는 2번 기절해갖고 정식 직원이 됐어. 정문 경비가 되면은 월급이 거의 교수님들 월급만큼 나왔거든. 그래갖고 갑자기 우리가 그 얘기하니까 그 기억이 난다. 자, 여기는 사람과 추 두 가지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추가 있고요. 이쪽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의 질량은 라지 m이고 추의 질량은 스몰 m이라고 하죠. 자, 얘가 A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가정할까? 또는 정지했다라고 하자. 정지했다라고. 또는 등속도로 운동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래로 나타나는 중력 mg와 이 경우에 위로 나타나는 힘이 실의 작용 아니니까 뭐가 되지? 장력이 서로 같대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라지 mg로 나타나고 위로 어떤 힘이 나타나? 수직항력 n으로 나타난대. 바닥이 물체를 미는 힘 수직항력 n으로 나타나는데 이 두 힘의 크기가 서로 어때? 같대요. 따라서 t-mg는 0이다. 즉 실에 작용하는 힘은 누구와 똑같아? mg와 같아. 이 실 대신에 용수철을 넣게 되면 용수철에 작용하는 힘이 누구와 같아? t와 같아. 그래서 용철의 저울에 나타나는 힘은 이 물체의 무게와 같은 힘을 갖는다라고 얘기해요. 또 n-라지 mg는 뭐가 돼? 0이 되지. n이라는 값은 얼마가 돼? 라지 mg가 되는 거야. 여기 바닥에 작용하니 바닥에다가 저울을 놓고 관찰해 볼 수 있어. 오케이? 바닥에 저울을 갖다 놨더니 몸무게는 mg가 됐다라고 얘기해. 자, 한편 엘리베이터가 A로 상승하는 경우를 얘기해 보자. 엘베가 A로 상승한대요. 엘베가 A로 상승하는데 여기 추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거든요. 자, 이때 밖에 있는 관찰자가 딱 윤겸이다. 자, 네? 윤겸이 같잖아. 지토스가 이쁘거든. 자, 밖에 있는 관찰자가 얘네들의 운동을 보면 둘 다 모두 다 윗방향으로 A로 운동하겠지. 얘의 가속도와 똑같은 가속도로 위로 올라간단 말이야. 얘?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이쪽에 나타나는 힘은 장력 T가 돼. 여기 편의상 제로라고 붙여줄까? 제로. 자, 이쪽으로 나타나는 T라는 장력이 있었어. 이 T는 아랫방향으로 또 어떤 힘이 나타났지? mg가 됐는데 T라는 힘이 mg보다 커야지 얘가 위로 가속도 A로 가게 되지. 그래서 얘가 지금 A로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마찬가지 사람에게도 윗방향으로 수직항력이 나타났고 아래로 수직항력보다 작은 뭐가 나타났어?
그렇지. 라지엠지가 나타나서 얘도 윗방향으로 A로 올라가게 된 거야. 여기서 운동 제2법칙을 먼저 배웠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거부터 나와서 이거부터 해결해 주도록 할게. 자, 얘는 이런 관계를 갖는데 물체에 대해서 T-M G가 되는데 이게 물체에 작용하는 전체 힘이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MA라고 쓸 수 있대. 이거는 제2법칙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먼저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얘부터 썼네. 그래서 MA라고 쓴대. 좀 이따가 보게 되는 얘기에서 이어지는 얘기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줬대. 그렇다면 T라는 힘은 얼마가 되지? mg 플러스 ma라는 값이 됐어. 자, 그렇다면 얘는 m 곱하기 g 플러스 a가 됐대. 원래 몸무게가 mg거든? 그 몸무게보다 어떻게 나타난다고? 무겁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할 때 다리가 약간 무겁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 아, 너희들은 받을 사람이 없구나. 뭐요? 너네들은 질량이 작아서 그 정도의 힘을 느끼기에는 좀 쉽지 질량 않을 안 것 같아. 작아요. 아이, 담이 정도면 작잖아. 아니에요. 아직 40kg 되잖아. 아니 그래도 50kg야? 아니에요. 어, 아니 40kg대라고 하더라도 키가 작으니까 무거운 에이. 편인 거죠. 너보다 더 작은 친구가 60kg짜리도 있는데. 아 진짜요? 그럼 이 학원이요? 많아. 아니, 이거 학원 말고 학교가 많아. 60kg가 있다고요? 그럼 저희 틴티 근데 150대여도 60kg는 좀 150대도 60kg 많아. 근데 150대 길 지나갈 때 뚱뚱한 아줌마들 키는 작고 몸무게 많이 나가잖아. 아줌마하고 비교해서 그래? 예를 들어서 그 원희 먹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민경이 맛있는 홍윤아 아줌마 봐봐. 키는 작은데 몸을 이루쳐. 이상형. 몰라요. 100kg 넘은 너 이상형이라고? 이상형이라고? 아 취향이 그럴 수 있지. 아, 취향을 그럼 개취니까. 이상형이었어? 이상민이라고 하는데. 이 뭐라고? 이상민. 이상민이 누군데? 엄청 뚱뚱한 개그요.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있어? 유민상. 유민상. 아. 작년에 가수 이름이 이상해. 맨날 그지 코스프레하는 그 사람이 이상민이지. 나는 그 사람들이 아, 이상민 과자 가게. 거짓 코스프레하는 그 이유를 모르겠어. 빚이 많기는 한데 이 사람이 1년에 버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벌거든. 억 단위로 버는데 2, 30억 벌어 최소. 이상민. 프로그램만 지금 7개 이렇게 최소 이 정도 하는데 하나에 1,000만 원씩만 벌어도 그걸로 돈 일주일에 버는 거죠. 일주일에 7번 나오는데 곱하기 4하면 28이니까 1,000만 원에 또 한 3억 가까이 번단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1년이면 얼마야? 아. 30억 넘게 버는데. 가난한 코스프레 해서 돈 버는 거. 그러니까 동네인데 이상민 나는 과자 그런 가게. 사람들 싫어하거든. 홍현이 너하고 그지도 않은 게 그지처럼 행동하고. 누구요? 이상민. 이상민 과자 가게. 그 다 뭐야? 자기 뭐라고 해야 되니? 자기 캐릭터를 잡아가고 하는 것 같아. 컨셉 잡아가고. 연예인들 진짜 돈 얼마나 버는데. 그 박나래라는 그 언니 있잖아. 네. 그 언니는 옛날에 나 혼자 산다 처음 나왔을 때 원룸에 살았어. 원룸에 그것도 월세로. 지금 서울에서 가장 부자 주택가가 한남동이라는 곳에 있거든. 그 한남동이라는 곳이 이건희 살던 동네야. 우와. 그 동네에다가 60억짜리 집 받았잖아. 와. 60억짜리 집 샀다. 부럽다. 그래놓고 되게 막 요즘 있는 척하지. 옛날에는 막 부자마들 되게 그지같이 했는데. 응?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 연예인들은 세금을 왕창 걷어야 돼. 한 80%? 80%는 좀 80%는 걔네들은 생각해봐. 1년에 80%. 몇십억씩 버는 애들이야. 80% 걷어도 몇 억은 남는데 그럼 그 몇억쯤 한 그럼. 1,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식비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얼마 정도부터 80%라고 생각해? 얼마? 연간 10억이 넘어가냐. 그럼 손흥민도 80% 매겨야 돼요? 손흥민? 손흥민은- 걔는 추구하는 노력을 하잖아. 근데 그 뭐니? TV에 나오는 애들 봐봐. 한 번 뜨면서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산다는 애들은
맨날 지 생활하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거 찍고선 돈 받는다? 손흥민처럼 막 달리고 이런 노력을 할까? 그냥 아, 사는 거지. 그냥 사는 거 그냥 카메라 쫓아다니면서 찍어놓고 돈 받는 거? 문제 있지. 반면에 그 뭐니? 먹개들 나오고 먹는 프로그램 있잖아. 그 뭐지? 맛있는 녀석들. 그거는 돈 맛있는 녀석들 걔네들은 봐봐. 우야 다 먹잖아. 거기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걔네들? 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대는 거 아니야? 근데 막 꾸역꾸역 먹잖아. 먹는 노력이나 하잖아. 먹는 게 노력이 필요해요. 그럼 먹는 거 막 토 쏠리는데 참고 먹는 거. 네? 그 다음에 한 그 입만 사람들은 원래 네가 야, 맞아. 생각해봐. 한 입만 그거 쉽겠니? 반 공기 이상을 한 숟가락에 또 반찬 넣고 한 입에 넣는 거 쉽니? 아니 근데 그 사람들 원래 위가 크지 않아요. 아무리 위대해도. 근데 이 얘기가 점점 빠지는데. 선생님, 자 그러면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MG랑 낮은 MG가 정확히 뭔 표현이에요? 얘의 질량이고 얘는 얘의 질량. 아까 질량 그냥 M이랑 낮은 M이라는 게 뭐야? M이랑 낮은 L이랑 뭐라 S라고 하나요? 하잖아. 덩어리. 네. 근데 이게 G가 왜 질량이라는 뜻이야. G가 왜 근데 낮은 L이랑 낮은 질량은 우리 무게 지난번에 했잖아. 근데 무게 아까 G가 누가 왜 M이라 붙어요? 했잖아요. G는 9.8이잖아. 중력 가속도. 질량에다 중력가속도 곱하면 무게가 곱해요? 되잖아. 저게 이미 무게잖아요. mg가 무게야. 무게니까 거기에 G를 질량 곱하기 g를 해준 게 무게야. 그러니까 M이 질량이고 G가 무게야. 그러면 제 고유한 질량이 M이고 거기에다가 중력을 붙인 게 MG라고요? 그럼 낮은 L은 자 뭐예요? 그럼 구원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다른 애 무게. 선생님 낮은 L은 뭐예요? 사람의 무게라고요. 자 봐봐. 이런 걸 한번 얘기해주고 할게. 책이 좀 구성이 좀 그래서 그래. 자 얘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볼게. 뒤쪽에 다 나와. 다시 이걸 한번 볼게. 중력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 자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중력이라고 하거든.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중력의 원 이름이 만류인력이라고 불러. 만류인력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뉴턴. 뉴턴이 있지. 뉴턴은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우주 공간에 와 스케일 크다 그지? 우주 공간에 질량을 갖는 물체들 사이에는 질량을 갖는 물체들 사이에는 인력이 되는 거. 질량의 고배기계가 자 질량이라는 건 중학교 1학년 단원에서 배웠을 거야. 저안 배웠어요. 물질이 가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라고 하지. 오케이? 질량은 물질이 가는 물질의 고유한 양이야. 오케이? 물질의 특성은 아닌데 크기의 성질을 주게 되는 값이라고 해. 왜 특징이 아니냐면 조금씩 떼내면 질량이 어떻게 돼? 그래서 줄어드는데 물질은 종류가 달라져? 안 달라지거든. 다리를 내리켜치는 거 계속 보면서 아 그게 아니에요. 시원하시다. 펜 내려서 엄마가 칠해주셔서? 아니요. 선생님 근데 뉴턴이 물리학자예요. 그럼요. 철학자. 세계적인 물리학자죠. 철학자. 철학자요? 플라톤. 플라톤. 그런 시대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은 중세 사람이지. 우리나라 지금 조선 중기쯤의 사람이에요. 1600년대. 조선 중기. 조선 창건이 1400년대였지. 그래서 조선 중기쯤에 살았던 분이야. 아마 임진왜란 근처에 있었던 분 같아. 근데 영국에서 태어나는 바람에 신식 교육을 받았지.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교수까지 하셨지. 그래서 물리학자예요. 물리학자야. 그럼 자, 그래서 질량의 고배들이 하고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을 갖는다라는 걸 알아내야 돼.
이것을 중력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살펴보니까 여기에 어떤 물체가 질량이 라지 m인 물체가 있다라고. 그래서 라지 M이랑 M이랑 차이가 뭐예요? 어? 같은 그냥 이름이야. 당이 지우. M은 그러니까 라지 M은 뭐고 그냥 M은 뭐? 아재는 사람의 질량이고 M1, M2 대 그 M1, M2를 해줄까? 얘는 M1이야. 됐어? 아니 그냥 이름이야. 둘의 차이가 뭐고? 뭘 나타내는 거예요? 질량. 근데 저거 첫 번째 M이고 두 번째 M이고. 라지엠은 둘다 사람의 M이잖아. 질량. 사람이랑 친하면 질량이 구분을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아 그러니까 저게 M이고 저게 와, 라지 지우야? 누구야? 누구야? 저요? 이름이 뭐야? 아, 지우야. 담이야. 이름이 뭐야? 잠깐만. 쟤 이름 까먹었어? 쟤는 뭐야? 윤정. 얘는 내일가 차시야, 차시. 차연도. 떠들라고. 왜 이걸 뭐라고 하지? 이름이라고 하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왜 붙여놨어? 아니 그러니까 제 헷갈리지 말은 말라고. 대문자 M이 사람이냐 대문자 M이 사람이냐 추냐 그럼 사람 밑에 MG가 구분을 하기 있는 위해서 그냥 라지 나제와 MG가 스몰 M을 쓴 거야. 그게 안 보여서. 그냥 똑같이 스몰 M이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어? 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봐봐. 거리의 제곱. 아, 시끄러워. 아니. 여기 M2가 있어. 네. 이때 둘의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할까? 어리라고 할게. 관성. 어리라고 할게. 이때 둘은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힘이 나타나는데,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식을 써보면 이렇게 나타나. 얘들이 힘이 서로 똑같은 힘이 나타나는데 비례상수 G 곱하기. 그럼 비례상수야. 얘는 얼 제곱분의 M1 곱하기 M2라고 있어. 그래서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이라고 해. 이때 G라는 값은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뉴턴 제곱미터 퍼 킬로그램의 제곱이라고 불리는 마일력 상수라고 불리는 값이야. 이걸 마일력 또는 중력이라고 해. 자, 그런데 말이야. 지구 근처에서의 특징을 한번 보자. 지구 근처에서는 어떤 일이 생긴다라고 해? 지구가 겁내 크잖아. 그치?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냥 이름 붙여준 거야. 라지 m이가. 실제 값으로 나타나. 오케이? 지구의 질량을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구의 질량 잴 수 있는 거 알고 있지? 이미? 어떻게 알아요? 그럼 다 알고 있어. 누가요? 어? 누가 알아냈어요? 누가 알아냈는지는 안 알려줬어. 감이 연애다. 지구 질량이 왜? 아니 지구 질량을 어떻게? 물리쌤 어떻게? 그냥 여러 가지 현상을 이용해서. 그래서 지구 질량이 몇이에요? 그게 약 5.0 곱하기 10의 24승kg 정도가 돼. 그게 몇인데요? 5.0이 곱하기 10에 24명이요? 5 곱하기 5 자 써주고 0을 25개. 5,000회. 너무 쓰는 자체가 선생님, 25개인가 24개 됐을 지금 까먹었다. 킬로그램이야. 근데 담이 아까까지만 해도 진짜 귀여우셨어요. 쌤이 줬나 봐요. 아 이게 좀 적응이 됐어 이제. 뭐가? 담이 아까 아파가지고 화학 시간이랑 그 그래서? 생년 시간에는 어. 조퇴할 거면서 그랬거든요. 어디가 아파? 아니 저 느낌이 있는데 아직 이상하긴 한데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어떻게 아파? 아니 여기 코랑 여기까지 여기 머리속이 숨 쉴 때마다 뭔가 그 혹시- 통로가 콧구멍이 여기 뒤에 있는 거 아니야? 통로가 아니 이상해 뭐가 흐르는 느낌이야. 그래서 생리쌤이랑 화학쌤은 이제 좀 순조롭게 지나가셨는데 난 담이가 뭘 말 순조롭게 안 하니까 아, 질문 같은 거 안 하니까 저 순조롭게 생명쌤은 나 오늘 생명 그 담이가 선생님 뒷발라고 또 일어났구나. 선생님이 줬나 봐요. 그런 거야? 아니, 그게 괴롭히는 거지. 아니 물리가 좋아서
아 지구 무게가 생명 선생님하고 화학 선생님이 좋은데 선생님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자 여기 지구가 라지 M이래. 지구 반지름이 있어. 지구 반지름은 라지 어디야? 6,400km야. 지구 질량 한번 선생님 계산해 줄까? 네. 질량을 어떻게 계산해요? 체중계도 진짜 발견한 거지. 아니 다른 현상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구네 계산기 아니면 오자요? 계산기 5천에 5천에라고? 1도 곱하기 무게하면 선생님 저 G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G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 근데 마이너스 제곱은 지구 어떻게 하는 무게가 거야? 이거였던 거. 10을 제곱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제곱이 그러니까 지수에 어떻게 마이너스가 아, 뭐가 되는 분수가 되는 건가? 난 G를 몰라가지고. 네. 지수에 마이너스 붙으면 분수예요? 얘기하고 지수에 마이너스 틀린 것 같긴 한데 아니 그 마이너스 승수가 틀린 것 되는 같긴 한데 아니 10의 마이너스 11제곱. 잠깐만 400km 내가 이거 잠깐만 왜 이렇게 작지? 아 여기다가 CM이니까 나오기 아 배고파. 나오기 배고파요. 밥 먹고 싶다. 10에 마이너스 11승. 너도 이제 도시락 싸. 도시락 쌀 시간이 없어.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네. 지구 질량은 약 6 곱하기 10의 24승 kg. 엄청 크다. 아 지구 추워. 무게가 65평형분이라는 어? 근데 근데 태양은 지구보다 무게가 한 6천 작아요? 33만 배나 커. 34만 33만 33만 배. 해주세요. 많이 심한데 그럼 쌤 그러면은 기체 행성들 있잖아요. 그 목성. 목성만 해도 지구의 약 10배 정도가 된다. 토지. 근데 기체잖아. 기체라고 해도 안에 핵도 있고 밀집돼 있어. 핵이 있어요? 태양도 수소 헬륨으로 구성돼 있어. 핵이 있어요? 오 선생님 쌤 화학 화학 잘하시는 잘하시는 분이에요. 화학 왜? 그냥 화학 아니에요? 지구과학이지. 화물하고 지구와 지구과학도 수학 쪽 익히면 잘 해요? 사실 그럼 선생님 화학이랑 설명 잘하세요? 아 잘은 못해요. 할 줄은 알아요. 오 물표 TV. 물표 TV 생표 가- TV도 만들고 가포 TV. 카포 TV도 만들고 야 그만해 지표 TV도 야 만들고 그만해 수업해야 돼 그만해 지표 TV 정신 괜찮아요? 차려. 지표 TV. 야 지금 시간 5분이야 정신 차려 기발이었잖아. 배고파요. 자, 또 배고프다. 그만해 얘는 20M의 물체가 있어. 자, 여기로 당긴단 말이야, 얘를. 그럼 이 힘은 어떻게 표현하지? 위에식 그대로 쓰면 G 곱하기 라지얼 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근데 G 값은 상수값이니까 일정하고 지구 질량은 이렇잖아. 네. 지구 반지름도 일정하지. 네. 약 6,400km거든. 그러면 얘는 근사적으로 뭐라고 쓸 수 있대?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해. mg라고 쓴 거야. 여기서 g는 뭐라고 정의할까? 얼 제곱분의 gm이라고 쓰고요. gm이라고 쓰고 이 값이 약 얼마? 9.8 m/s 제곱이라고 해. 예를 들어서 다미의 질량이 지금 40kg이라고 하자. 와 되게 가볍다. 생각보다 가볍다. 나보다 어렵다 40kg 정도 안 돼? 좀 더 대주세요. 조금 높아요. 49? 아 49는 넘어갔어요. 자, 곱하기 40이라고 할게. 자, 그럼 너 형이랑 곱하기 비슷비슷한 거. 9.8 내가 44인데. 나 44야. 아 나보다 무거워. 자, 내 그러면 얘는 얼마나 되지? 3920 뉴턴이라는 값이 되거든요. 오케이? 이 두 개의 곱으로 계산하고 이 i는 뉴턴으로 바꿔 쓰게 돼.
이해해? 네. 그래서 자기 질량에다가 9.8 곱하면 나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질량이 60kg 사람이 무게 얘 G값을 약 10이라고 쓰면 몇 뉴턴이야? 미안해 392뉴턴이야? 저희 체중계 그거 잴 때도 몸무게 말고 몸질량이야. 대신에 우리 체중계 재면은요 몸 무게 재는데 단위가 킬로그램 힘이라고 나오게 돼. 그래서 단위가 질량이 40kg이면 40kg 힘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몸 질량이라 해야 되는 거 아 원래 이제 단위의 무게가 얼마예요? 그럼 흔히 얘기할 때 40kg이라고 하고 만단 말이야. 엄밀하게는 40kg 힘이라고 하는 게 맞아. 그렇게 말해볼까 이제부터? 어? 무게 왜? 나 40.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잘못 쓰는 표현들이 되게 많아. 아니 그럼 몸무게 말고 몸질량이라 불러요. 근데 그건 다른 다른 야 뭐하냐. 감이가 돌아왔어. 김정은이야 미사일 발사. 그 김정은도 가져와. 뭐야 이거? 얘를 맞아 봤어야 되지. 아 선생님 배고파요. 저희 조금만 일찍 끝내주세요 오늘. 조금만 찍어내드릴게요. 저 엄마가 밥을 너무 많이 써줘가지고. 5시 50분에 그래요, 끝내드릴게요. 배고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몸무게가 뭔지 아시겠죠? 몰라요. mg라고 쓰면 그게 무게가 되는 거야.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mg야. 네. g는 9.8이라는 값 대신에 쓴 값이야.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대. 자, 이번엔 사람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위로 n이라는 힘이 나타나지. 네. 아래로는 라지 m, g라는 힘이 나타나. 얘는 ma라고 쓰게 되거든. 네. 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하면 물체에 나타나는 힘이라는 뜻이야. N은 자, 그래서 n은 얼마가 돼버리지? mg 더하기 M? ma. g 더하기 a가 돼버리지. 네. 나의 몸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거야. 오. 이해해요? 이거 당연히. 다른 사람이 보는 거잖아요. 아니요, 내가 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제가 보는 다른 사람이 보죠. 근데 내가 보는 관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보는 관점은 어떻게 될까? 이거 지워도 되죠? 안 돼요. 그거 이따 보면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MG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근데 기억을 못해서. 스프레이 사라졌어요. 전 좀 걸리는데. 어쩔 수 없지. 내 책장 못해요. 이제 빨간색 없어요. 파란 펜으로 해. 파란 펜으로. 오 사람이 침대네. 저는 친데레가 아니라 그냥 나쁜. 아마 중간에 떨어졌을 거야. 네, 가다가 어디가 날아가다가 박았어요. 1단 로켓 하고 2단 로켓 분리될 때 중간에 떨어지고 가잖아.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야지 경아. 있어야 될 거. 이거 누르자마자 나갔어요. 그게 좀 저쪽으로 갔어 수화기 쪽으로. 오. 빨간 건 별로 날아갔는데 크림은 올라갔는지 모르겠다. 지난 시간부터 계속 발사했지만 진짜 짜증나. 선생님. 지난 시간부터 계속 나를 먹었는데 아까도 한번 잃어버렸어요. 선생님 좀 걸릴 것 같아. 원래 오늘부터 금식하려고 그랬는데. 왜 금식? 왜? 금을 먹겠다고? 금먹어요. 왜 금식해? 왜지? 몰라? 엄마 절대 하지 마요. 왜요? 됐어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 그냥 또 됐어요. 그냥 또 이따 쳐요. 자, 그러면 빨리잖아. 때렸어요. 이걸 한번 보자. 뭐야? 안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느낀대요. 자, 이 엘리베이터는 지금 무슨 운동하고 있지? 가속도 운동. 그럼 그 안에 관측자는 무슨 힘을 느낀다고요? 가속도. 관성력을 느낀다. 네. 맞아요. 관성력을 느끼게. 자,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 매달려 있고요. 자, 여기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찰자가 어디에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거야. 죄송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나타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물체에 대해서 얘는 윗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T. 아래 방향으로는 어떤 힘이 나타나?
mg라는 힘이 나타나는데 이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무슨 힘이 나타난다고요? 네. 관성력이 물체에 작용하는데요. 걔는 ma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관성력은 ma라고 쓰기로 했대요. 자, 마찬가지 사람에게도 윗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났죠? 반성력. n이라는 힘이 나타났고요. 아래로는 mg가 나타났죠. 네. 라지 mg가 나타나고 또 아래로 어떤 힘이 또 작용했다라고 가정해 라지 ma가 작용했다라고 해. 그리고 얘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은 것처럼 멈춰져 있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t-mg-ma는 뭐가 되지? 0이 됐대요. 네. 따라서 t는 뭐라고 합니까? mg. mg 플러스 a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n 마이너스 라지 mg 마이너스 라지 ma는 0이라고 쓰는데 이때 수식하면 m은 얼마? n은 라지 m g 플러스 a가 돼. 네. 무슨 얘기인 거야? 이런 얘기야. 바깥의 관찰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t라는 힘과 아래로 당기는 무게에 의해서 차이에 의해서 얘가 위로 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아래로 당기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낀다는 뜻이야. 이해해? 누군가 당기기 때문에 더 무겁게 느끼게 된다. 그 누군가가 당기지 않는데도 당기는 것처럼 느끼는 힘을 관성력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지. 이해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A 가속도로 하강하는 경우를 얘기해. 빨리 정리해. 근데 저 T가 왜? 뭘 T는 실에 작용하는 힘. 실의 여기서는 용철에 작용하는 힘. 실이 힘. 어? 실. 실이 있으면 실에 나타나는 힘을 T라고 써요. 아. N은 바닥에서 물체를 떠받치는 힘을 쓸 때 N이라고 써요.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거짓말이야. 역시 물표 TV. 이 자연스럽게. 정도는 집착이야. 집착이야. 당황스럽고. 진짜 뭐 흉보하고 다니는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저번에 제 인사 까셨어요. 어? 저번에 제가 인사했는데 그냥 가셨어요. 내가? 네. 언제? 근데 자주 그러셔요. 그러셔. 선생님 정신 나가서 그래 요즘. 아니 근데 자주 그러셔요. 얼빠져서 그래. 다른 애들이 인사해도 안 받아주셔. 너무 슬프다. 다른 선생님은 안 받아주신다고? 아니요. 다른 애들이 인사해도 쌤 인사 안 받아주셔. 내가? 네. 다 받아주는데? 저 안 받아주셨어요. 그랬어요? 너도 내 인사 안 받았잖아. 아니 저 받았었어요 그때. 뻥치네. 아니 안 써줘요. 쌩까고 그냥 갔어요. 제가요? 쌤 저한테 인사 먼저 하신 적 없잖아요. 선생님 안녕 그랬잖아 지금. 그래요? 지우 안녕 그랬는데 아니. 쌩까고 갔잖아. 물표TV 남학생들 분들 진짜 인기 많던데. 누구 있어요? 다른 오빠들이랑 또 물표TV 엄청 필기 좋아하고. 했었어. 쌤 옆에 배웠어. 붙어있던데. 아니야. 대박. 그럼 나 쌤 기다려서 왜? 물표TV 구독하잖아요 이래야지. 우리 쌤 만나 나 복도에서 이제부터 물표 TV 홍보를 쌤 하지 만나. 마 하지 마. 복도에서. 촌시려. 아 무조건. 한번 이렇게 보면서 지금 물표TV 구독하 자. 좋아요 하면서 딱 지금 지나. 막 그러면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엘리베이터가 A로 하강하는 경우를 보자. 네. 이제 하면 끝나겠는데요 시간이? 아니야 안 끝나. 아이 배고. 끝나 너랑 시간도. 나도 배고파. 나도 배고파 지금. 우리 무슨 7시까지 해야 돼. 7시까지요? 7시까지. 배고시까지 하면은. 자 저 시간 좀 얘는 A로 내려와. 울 뻔했어. A로 내려와. A로 내려오면 이쪽에 물체가 있거든. 또 이 안에 또 사람도 있거든. 네. 자 이때 얘는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으로 나타나지? MG. 스몰 mg가 나타나고 위로는 장력 n이 나타나는데 아. 이번에는 이 n이 누구보다 더 작아? mg보다 작아. 그래서 mg가 더 커서 아랫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한다라고 바깥의 관찰자는 보는 거야. 네. 이건 누가 보는 개념이야? 밖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는 관점이야. 자 한편 사람에 대해서는 라지 mg가 나타나지 네.
그리고 바닥이 이 사람을 위로 떠받쳐줘. 얼마의 힘으로? T. n으로 떠받쳐줘. 이때는 수직항력이라 해서 면이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야. 자, 그럼 아래로 어떤 가속도를 가져? A. a라는 똑같은 가속도를 갖게 되는 거야. 오, C 어떻게 쓸지 알겠어요, 저.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자. 이번에는 사람에 대해서 mg가 플러스야. mg 마이너스 이거 t 됐어. 제가 말씀 드릴게요. mg 마이너스 t는 뭐라고 해? ma라고 써. 따라서 t는 뭐가 되지? mg 마이너스 a가 돼. 오케이? 자, 한편 아래 부분은 라지 mg 마이너스 n은 얼마나 돼? 라지 m a가 돼. 네. 따라서 n이라는 것은 라지 m g 마이너스 a가 돼. 이해요? 어렵다. 그러면 나의 몸무게보다 어떻게 느껴? 높게. 가볍게 느껴. 아. 자, 감소됐잖아.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는 갑자기 쑥 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몸무게가 약간 줄어드는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번지점프 요거가 또 저한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탐구 활동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할 거예요. 너네들이 스스로. 저희 한번 가서 해보면 안 돼요? 저희 다 같이 지금 가서 해보면 안 돼요? 안 돼. 뭐래요? 아까 오트 과학은 원래 이렇게 실험하면서 집에 있는 엘베가 더 좋아. 밤중에 늦게 나오면 엘베가 사람이 별로 안 타잖아. 귀신 있어요, 여기 대신. 교탁에서 뛰어내리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올라간다. 그런 운동이 아니지. 맞아. 자, 이거를 안에 있는 관찰자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자. 자, 안에 있는 관찰자는 이렇게 되죠. 얘가 A로 나타나면 여기에 추가 있고요. 이쪽에 사람이 있단 말이야. 오, 아래로 어떤 힘을 나타나지? 얘는 MC가 있지. 네. 아래로 MC가 있어. 그리고 위로는 어떤 힘이 있어? T. T라는 힘이 있는데 이 가속도와 반대 방향은 무슨 힘을 느낀다고? 관성력이라고 불리는 힘을 느끼는데 얘는 MA가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아래로 어떤 힘을 느껴? 라지 mg. 위로는 수직항력 n을 느끼는데 이 외부 가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어떤 힘을 느껴? 라지 ma를 느끼게 되는 거야. 이해해요? 네, 근데 저 추가 바닥에 붙어 있을 때랑 그래도 위에 있을 힘은 때랑 나타나요. 다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복잡해져요. 수직항력하고 바닥 떠받치는 힘이 동시에 나타나니까 우리 최대한 편하게 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 m에 대해서 mg t ma는 뭐가 되는 거지? 0이야. 따라서 t는 뭐가 돼? mg a가 되는 거야. 자, 한편 라지 mg n 라지 ma는 또 0이 되버려요. n은 얼마가 되버리지? 라지 mg a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쉽네. 자, 그래서 이렇게 몸무게가 가벼워진 효과를 갖게 되는데 두 개가 같은 거야.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험을 해볼 수가 있어. 늦은 밤에 지금 집에 있는 몸무게 측정하는 저울을 갖고 고장나서 나와서 엘베를 타. 그리고 저울에 올라가서 가장 아래층을 눌러봐봐. 그럼 밖에서 자기 체중을 측정하고 탈 수 있겠지. 눈금을 알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엘리베이터가 내려가기 시작한 순간에 눈금이 갑자기 줄어들어. 왜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근데 엘리베이터에 추가 없으면 너 사람. 아니, 너가 타면 되잖아. 근데 저건 추가 있을 거죠. 이것도 추위 있든 사람이 있든 둘 중 하나잖아. 다 아니 있어야 그러니까 저 경우는 추가 있어서 저렇게 계산이 나온 거. 아니, 사람. 너가 탔잖아. 이게 너야. 아, 똑같은 게 담이. 얘가 담이야. 근데 저 추는 저희 엘리베이터는 추 같은 게 없어. 추는 왜 사람이랑 식이 다르다고. 근데 담이야. 식은 똑같아요. 똑같지. 식은 똑같은데 M값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F값이 달라가지고. 아, 그 저거 따로 저거 따로예요? 그럼 왜 그림에 같이 있어가지고. 이동학도 클러졌어. 그 다음에 이런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네. 자, 네. 엘베가 쭉 내려가서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이 됐어. 네. 그럼 얘는 속력이 줄어들거든. 속력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의 방향에 힘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럼 나는 더 몸무게가 더 무겁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저울의 느낌이 증가하게 될 거야. 느끼는 것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실제로 그렇게. 쌤 근데 그 이렇게 딱 내려갈 때 몸무게 높아지잖아요. 원래 몸무게가 더 높아져요? 아니면 내려간 몸무게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원래 내 기본적인 몸무게가 mg잖아. 네. 근데 엘베가 위의 가속도를 가질 때는 바닥에서 올라가거나 바닥에 멈출 때는 어떻게 돼버려? 얘가 더 무겁게 느끼고. mg보다 무겁게요? 그 다음에 어디 있었어? 도시락에 있었어? 제 도시락 옆에 있었어요. 위에? 옆에요. 자, 반면에 얘가 위의 층에서 아래로 출발하거나 아니면 위에 멈출 때는 아래 방향의 가속도를 갖기 때문에 몸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거예요. 실제 측정에도 그렇게 측정이 되죠. 그래서 관성력에 대해서 실험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관성력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자, 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베이터의 움직임에 따라서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이 발 밑에 있는 저울의 눈금이 관성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엘베가 정지해 있을 때 저울의 눈금은 mg, 자, 사람의 몸무게만큼의 힘을 느끼게 한다. 반면에 엘베가 가속도 a로 상승할 때는 저울의 눈금 n은 몸무게 mg와 사람의 관성력 ma가 합쳐져서 mg 플러스 ma로 나타난다. 엘리베이터가 a 가속도로 하강을 할 때 사람의 관성력은 윗방향의 ma가 되므로 저울의 눈금 n은 mg-ma가 된다. 자, 여기에서 갑자기 엘베의 줄이 끊어졌답니다. 어떡해. 죽겠다. 그때 점프하면은 죽어. 점프해도 소용이 없다. 쌤 왜 사람을 죽여요? 그때 점프하면 죽는다는데. 자, 단위를 넣자. 차연우 너 야이씨. 단위의 몸무게는 많이 나가니까 라지 mg라고. 많이까지. 아니 근데 지금 44kg면은 큰 mg. 겸이보다 더 무겁거든. 아니 그게 44kg면은 낮게 나가는 거예요. 나는 여자 작아요. 평균이면. 나 키가 작잖아 지우야. 작잖아. 아. 방금 게 아니잖아. 지우는 몇 킬로 나가는데? 근데 지우는 키가 크잖아요. 48? 쟤는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지우는 키가 크잖아요. 80 나온다고? 아니 아니, 80. 훨씬 높게 나올 것 저 같아. 솔직히 말할게요. 45쯤? 저 92kg예요. 오! 되시잖아. 92kg가 말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쪽에 수직항력 n이 원래 있었단 말이야. 그치? 네. 근데 갑자기 얘가 끊어졌어. 그럼 얘는 그냥 뚝 떨어진 운동하지. 그때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라고? 몰라요. 중력에 의한 가속도잖아. 중력에 의한 가속도니까 뭐가 돼? 얘? G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 보거라. 보거라. 니네 왜 자꾸 오늘 펜자랑에 둘까? 아, 얘가 빌려줬다가 이거 깨먹었어요. 그새? 근데 이거 깨먹었어요. 그러니까 쟤한테 남의 기회를 걸 줘야 돼. 깨네. 겸이는 손으로 수업중에 장난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맞아요. 뭐 지난번에 지갑 던지기 하다가 오늘 지금 못하게 하니까 이제 땀. 진짜 얼마나 세게 볼펜 부수기. 얼마나 세게 들었으면 이걸 깨먹. 첫 희생양 자현. 자, 어떻게든 그거 돌려가고 발사시키려고. 김정은 같은 녀석.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윗방향의 관성력을 갖게 돼. 그래 안 그래? 바깥 가속도와 똑같은 관성력이 돼야 되니까 얘는 얼마? mg라는 관성력이 나타나야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 안에 관찰자가 보면 얘는 이렇게 봅니다. 라지 mg. 이것도 라지 mg야. 자, 라지 mg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라지 m g가 0이야. 그렇다면 수직항력 n은 뭐가 돼야 되지? 이걸 만족하면 수직항력은 뭐가 되니? N I M T. N은 mg 마이너스 mg. 마지막이야. 0. 0이 돼야 되지. 그러면
이 사람은 다미는 바닥부터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야. 중력을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그럼 그래서 저뜰 얘를 수 있어요? 무중력 상태라고 불러. 그럼 저뜰 수 있어요? 어. 뜨는 머리가 잠깐 뜨고 떨어진과 동시에 죽을 거야. 근데 엘리베이터 떨어질 때 뛰면 죽는다는데 진짜 왜 죽는 거예요? 아파서 죽지? 떨어지니까 죽지. 아니요, 밖에서 봐봐. 엘리베이터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쌤 잠깐 봐봐. 엘리베이터하고 사람이 떨어질 때 투명해. 네. 투명한 엘리베이터. 쭉 떨어져. 네가 봐. 점점 속력이 빨라지게 떨어지겠지? 네.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속력이 겁내 빠르게 떨어지겠지? 네. 바닥에 도대체 뛰었어. 네. 뛰는 게 네가 볼 때 보일까 안 보일까? 겁내 빠르게 떨어지는 것만 보이겠지? 그래서 죽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그게 맞아. 1초에 9.8m/s씩 속력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럼 10초 떨어졌어. 속력이 얼마가 돼야 돼 원래? 98m/s가 돼야 돼. 1초에 98m를 간단 말이야. 이론적으로. 그럼 10초 동안 떨어져서 1초에 98m/s로 달려가고 있는데 초당 100m 가는 빠르기로 떨어지고 있는데 뛰어봤자지. 그래 안 그래? 뛰면 죽는다던데 그게 왜? 뛰어도 죽지. 지든 그냥 그 상태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라고. 너가 얼마나 빠르게 뛸 수 있지? 이렇게 뛰면은 왜 죽지? 거북이처럼 위로 올라가네. 부딪혀서 죽지. 봐봐. 너가 뛸 수 있는 속력은 얼마 정도 될 수 있어? 0.1m/s. 그치. 10cm밖에 안 뛴단 말이야. 근데 바닥으로 얼마로 떨어지고 있었어? 아 근데 98m/s로 떨어지고 네. 있었어. 너무 심하니? 30m/s만 하자. 98m/s. 30m/s로 그냥 줄일게 그냥. 뭐 줄여서 그냥 것도 있고 하니까. 한 40으로 할까? 근데 다미가 얼마에 빠르게 뛰었대 위로? 0.1m. 0.1m/s 뛰었대. 이 속도에 영향을 줘야죠? 다미야. 네. 네가 질문해놓고 그치라고 하면 어떡해. 지우개 떨어져서. 자 봐봐. 40m/s로 뛰는데 네가 0.1m/s로 뛰었단 말이야. 네. 그럼 큰 속도에 영향을 주니 안 주니? 안 줘요. 안 주잖아. 아 근데 뛰는 이유가 그러니까 뛰어도 죽는다. 살려고 뛰는 게 아니라 아니 뛰는 그러니까 놀래서 팔짝 뛰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뛰어서 죽는 이유가 뭐냐고요. 뛰는 뛰어도 죽는 거지. 뛰어서 죽는 게 아니라 어차피 뛰어도 죽는 거지. 아 어차피 죽어요? 죽어. 왜요? 너 39.9. 너 그럼 저렇게 떨어지면 할 수 있어? 아니 근데 왜 야. 아니면 막혀 있잖아. 내가 막 어디 막 이렇게 해서 부딪힐 일은 없는 거잖아. 건물에서 떨어져. 바닥에 전지하잖아 얘가. 바닥에 퍽하면 죽지. 아니 만약에 너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걸 상상해 보자. 절대 이런 상상하면 안 되는데 너가 건물 높이가 30m의 높이에서 뛰었다고 쳐봐. 30m도 그렇게 높이. 아 근데 그거 바닥에 10층 닿기는 죽어요. 10층이야 10층. 바닥에 닿기는 죽어요. 뛰어가려고. 아니 자 30m에서 뛰었어. 그럼 바닥에 도달할 때 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알아? 30m만큼의 빠르게로 높이에서 떨어지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의 제곱이 돼. 그게 뭐야? 자 그렇다면 얘는 t라는 값이 t제곱이 6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럼 너가 도달하는 데 걸릴 시간이 약 2.4초 정도가 걸릴 거야. 약 2.4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너의 속력이 얼마가 되지? 떨어질 때 속력이 얼마야? 2.4. 24m/s가 되는 거야. 24m. 요 정도 빠르게 해도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죽어요. 죽어. 아 그게 아니라 닿기 전에 죽어요. 아니. 제가 전생에 금붕어였어가지고 선생님. 아니 근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빨리. 건물에서 떨어지면은 이렇게 그냥 건물에서 떨어지면 이렇게 부딪혀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렇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냥 아니,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뒤집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난간을 잡고 야. 머리 선생님 봐봐. 들어봐봐. 여기 엘베가 있고요. 여기 너가 있어요. 네. 공기저항이 없다면 둘이 똑같이 떨어지죠. 네. 이 엘베는
형태가 있어서 어떤 닫힌 공간 속에 있으니까 그냥 뚝 떨어지겠지만 너는 마음대로 땡글땡글 굴르면서 떨어질 수 있지요. 그죠? 근데 이 안에 있다고 너의 움직임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근데 서있 안 달라져요. 엘리베이터로부터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뺑글뺑글 돌다가 툭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야 생각을 해봐. 네가 누워 있는데 발에 나 이해됐어. 시속 24 이해됐다. 상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야 근데 닿기 전에 죽어요. 이거를 아 근데 그거 진짜 맞아. 진짜요? 그거 부딪혀서 죽는 거. 옛날 소련 사람이 이걸 이용해서 우주 비행에 이용했다고 해요.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에 나가면 무중력을 느끼지. 네. 그거를 실험을 해봐야 됐거든. 재밌겠다. 우주에 대해서 미리 체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야. 와. 그래서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실험을 하게 돼. 그거 자, 비행기를 몰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강하면 자, 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게 실험실 비행기 엄청나게 수송기 같은 건데 엄청 튼튼한 비행기를 쓰더라고요. 이 비행기를 갑자기 엔진을 꺼버려요. 추락해. 다치겠다. 추락하는 동안에 이 내부에서는 무슨 힘을 느끼니 안 느끼니? 안 느껴요. 안 느껴. 떨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거하고. 그래서 무중력을 느껴.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기술을 잡아가고 올라가서 또 가다 또 떨어지는 이 실험을 반복했거든. 아 무섭겠다. 토 나오겠다. 근데 이게 기체에 무리가 가서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즘은 방식을 바꿨어요. 뱅글뱅글 돌리는 아니요. 어떤 방식으로 바꿨냐면 이런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것도 성층권 부근에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엔진을 꺼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니?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떨어져요. 이 떨어지는 구간 동안에 자유낙하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래서 이 내부에서 이 순간에 무중력을 느껴요. 진짜 그럼 롯데월드에서 자이로드로 타는 거. 그것도 무중력 느끼잖아요. 근데 떨어지는 타봤는데 순간. 딱히 별 느낌 안 들던데. 그냥 그 배가 티익스프레스 탈때 무섭잖아. 아니 배가 간질간질 저 무서운 거 좋아해서 배 간질간질. 맞아 살짝 심장이 덜컹하는 느낌 있어요. 아니 자, 그거 그런 그게 거 뭐. 무중력이야. 아 다시 올라가서 또 내려와요. 이걸 반복해. 이거 바뀐 거를 선생님은 무한도전 보고 알았어요. 무한도전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비티 편이 있어. 해봤어요? 걔네도 가갖고 러시아에 아니, 선생님이. 탔어. 아 선생님 보기만 했다. 아니 그 사람들이 했냐? 아. 그래갖고 이 실험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금 좀 전에 얘기는 관성력을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나는 무중력을 난 놀이기구 타면서 너도 무중력 많이 느꼈네 그러면 놀이기구 타면서. 아니 아무 느낌 안 들어. 아 선생님 그러면 그 자동차 타고 내리막길 갈 때 좀 심할 때 이렇게 갈 때 있잖아요. 그때 살짝 심장 팍 하는 그것도 선생님 관성력. 그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건물에서 떨어질 때 떨어지기 전에 주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아는데 이유는 몰라요. 나는 안 죽어봐서 모르겠네. 저 전생에 금붕어로 죽어봐서 압력 때문이야? 압력. 너 금붕어가 누가? 근데 진짜 부딪혀서 죽기 전에 떨어지면서 죽는데요. 높이서 죽으면. 누가 그래? 원래 그런 거예요. 인터넷에 그런 뭐 전문가들 전문가들이 죽어봤대? 제가 죽어봤다니까요. 넌 저번에 거 어떻게 기억하냐? 전생에 금붕어. 점심시간에 금붕어라고 하요. 저 시계 좀 늦어요. 쌤. 저녁 시간 저 시계 좀 늦어요. 늦으니까 50분 끝내주지.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살펴보자. 자, 퀴즈를 한번 드릴게요. 창조 퀴즈. 아니요. 오, 발상에 전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또 발상에 엘리베이터 전환을 시켜줄게. 선생님 저 화장실 자, 갔다 여기에. 오세요. 아니 양초를 켜놨어요. 저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요. 자, 양초를 켜놨어요. 빨리 갔다 올게요. 자, 이때 좀 줄을 끊어야 끊어버리면 돼. 나 비염 때문에 줄을 끊어버리면 그럼 양초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꺼져요? 왜요? 맞아요. 저 불이 커져요? 아니요. 그럼 떨어지면서 그 받는 힘이 0이 되니까 산소들을 못 받아요. 못 받죠.
주변에 뭐가 생기지? 이산화탄소가 생긴 거예요. 네. 이산화탄소는 보통 공기 중이라면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 가라앉아서 근데 터지잖아. 어떤 이상한 그래서 계속 산소 공급이 돼서 불이 살 수 있는데 이 주변에 이산화탄소가 있대요. 그래서 얘는 불이 그렇게 꺼져요. 자, 그러면 우주선 안에서도 무중력 상태를 기잖아. 지구 근처에서 돌 때, 그치? 네. 자, 이때 이 우주선 안에서 양초를 계속 켜게 하고 싶어요. 네. 양초를 계속 키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산소 순환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저거를 막아놔요. 막으면 꺼지지. 산소.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생일 때 양초를 케이크에다 넣고 켜죠. 아 바람 어떻게 하죠? 입으로 바람 불면 돼요. 바람을 불어주잖아. 아직나 바람 불면은 이거로 바람을 불어요? 입으로 바람 불면 산소 케이크 불 끌 때 어떻게 했고? 아, 끌 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버려? 아니 쓰레기통에. 아, 다미는 한 번도 집 식구들이 너 생일을 안 챙겨줬구나. 아니 그게 아니라 보통은 그렇게 하잖아요. 후 불 때도 있지만 응? 보통은 후 부르는데? 보통 후 불지? 그냥 이렇게 딱 해서 꽂아가지고 불 응? 꺼버리잖아. 아, 너는 그냥 머리 쳐박는구나 애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 후 할 때 그냥 막 갖다 쳐박는구나. 아니 어떻게 입으로 후. 어떤 애들이 그랬다가 손해배상했던데. 왜 그랬는지 알아? 친구 생일인데 좀 큰 애들인가 봐. 근데 생일 케이크를 누가 갖고 왔는데 생일 케이크 아니고 생일 떡을 갖고 왔대요. 근데 케이크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팍 박았는데 앞니가 부러졌대요. 아니 뭐. 떡이 케이크보다 단단하잖아요. 그리고 머리를 탁 쳐박았는데 이가 부러져갖고 배상해 주던데 경찰에 신고는 안 했는데 3일 정했지. 자, 얘는 불을 살리기 위해서 입김을 불어줘야 해요. 아시겠어요? 원리는 그거야. 보통 생일 케이크에서 바람을 부는 것은 양초가 고체 양초로 변하고, 이 고체 양초가 원래 양초지 열을 가하니까 액체 양초가 되고 더 열을 받아서 기체 양초가 돼서 심지를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이 입김을 세게 후 하고 불게 되면 심지를 타고 올라가는 기체 양초가 날아가 버립니다. 따라서 탈물질이 없어져서 불이 꺼지게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세게 불면 안 돼요. 살살 불어주는 거야. 호. 그럼 이산화탄소가 날아가 버리지. 네. 새로운 산소가 공급이 되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끊임없이 불이 붙어있게 돼. 아니면 들고 옮겨 다녀야 돼. 그럼 계속 불을 살릴 수가 있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죠? 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되게 이번에는 공동체 이 법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심하게 본다. 그래서 선생님, 빨리요. 진짜 나 되게 한심하게 봤어. 저런 애가 다 있으면 자, 운동치의 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를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속도 법칙은 어떻게 나타나는 법칙이냐면 이런 법칙입니다. 자, 물체의 가속도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반비례. 가속도는 그래야지. 자, 힘의 힘을 크기에 가지면 더 많이 나잖아.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이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대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해? 운동 제2법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얘를 살펴보자. 가속도와 힘의 크기 관계라고. 가속도와 힘의 크기 관계를 봅니다. 여기 어떤 면에 질량이 똑같은 물체를 갖다 놨대요. 질량이 똑같은 물체를 갖다 놨대요.
하나는 F라는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거보다 더 큰 힘이 같은 방향으로 작용해도 돼요. 누구의 속도가 더 많이 변했을까? 저거요. 오른쪽. 누구? 오른쪽. 이 경우가 힘이 더 많이 변했겠지. 따라서 가속도가 많이 변했겠지. 그래서 가속도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이런 관계를 갖더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힘의 크기에 비례하는. 자,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이런 그래프도 그려줄 수 있겠다. 자, 이쪽은 자 가속도 크기고 이쪽은 힘의 크기라고 합니다.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다? 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 자, 여기에서 또 하나의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까?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자. A와 B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얘는 이만큼의 힘을 줬대. 그랬더니 B의 속도 변화가 A의 속도 변화보다 더 크다는 거지. 맞아? 그럼 A와 B의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 같은 얘는 힘 또한 질량이 가속도가 작은 녀석. 아. 얘는 질량이 큰 녀석이야. 그래서 이때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면 질량이라고 불러주고 있어. 그 B를 질량이라고 하는데 그 관계를 지금 또 볼 거야. 자, 지금 본 얘기는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를 얘기해 보자. 자,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를 얘기해 보도록 하죠. 가속도와 질량 관계를 보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여기는 탁구공이 있어. 탁구공. 자, 여기는 볼링공이 있어. 볼링공. 운동으로. 자, 얘는 스몰 m이고요. 얘는 라지 m이라고 하자. 이 두 개에게 똑같은 힘을 작용했어. F, 얘도 같은 방향으로 똑같은 힘 F를 작용했어. 자, 누구의 속도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날까? M. 라지엠. 자, 얘를 한번 보자. 빨대를 이용해서 입김을 통해서 힘을 줘볼 거야. 스몰. 후 불고 후 불었을 때 누구의 속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 저거요. 탁구공이 더 크게 나타나겠지. 네. 탁구공은 슝하고 움직이면 불리면 깜짝도 안 할 거란 말이 입김 정도가. 그쵸? 따라서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얘들이 갖는 가속도는 질량에 무슨 관계를 갖는다? 반비례하는 관계를 갖는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오케이? 저거 자, 표시가 무슨 뜻이에요? 얘도 역시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저 표시가 뭘 뜻하는 거예요? 비례하다. 아, 비례하다. 수학에서 안 배웠어? 저기요 안 쓰는데. 이거 왜 안 써? 저기요 기하에서 많이 쓰는데. 비례한다. 닮으면 어떻게 쓰지? 아, 닮으면 알아요. 합동은 비례한다. 처음 봐? 어? 네? 비례한다 표시. 완전 닮은 당황스러워. 많이 나오잖아. 좀. 아닌데? 빨리. 비례한다.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자, 질량에 대해서 누구를 살펴볼 때 가속도를 볼 때 얘는 반비례하다지. 얘가 증가하면 A는 감소하겠지. 그래서 요거는 비례기호수인데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어.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반비례. 이때 특별한 이 곡선에 접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이 사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하는데? 델타. MA라고 하고 이게 바로 뭐가 돼? 힘 F가 된다고 얘기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세 번째. 자, 힘의 크기. 힘의 크기, 질량. 그리고 가속도의 관계를 얘기해보자. 얘는 다음과 같이 써줄 수 있어. A라는 녀석은 지금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했지. 그쵸? 생각하기 계속
끊임없는 장난. 경이야, 끊임없이 장난하고 있잖아. 아, 나 핸드폰 만질 뻔했어. 자, 그러면 얘는 A라고 하는 녀석은 A라고 삐뚤어진 것 같은데 딱 돌아갔는데 언제 돌아갔대? 아이, 몰라요. 아, 6분 전에. 지금 귀여우니까 봐주세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네가 그랬지 누가 그래? 아이고, 자연스럽게 바람 왜 돌아오고 바람 때문에 저한테 그러세요? 자연스럽게 만진 건 너잖아. 아니 바람 안 때문에 맞았어요? 바람 때문에 그래요 쌤. 야 밖에 야 문이 닫히는데 바람이 어떻게 부니?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나 미리 이거 지금 조심해야 되는데. 귀신. 윤겸이 했을 가능성. 지금 근데 진짜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러면 A라는 녀석은 이렇게 써. 자, 등식으로 바꿨을 때 비례상수 K 곱하기 MF라고 쓴다. 너네가 보는 거니까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분리는 없겠지만. 자, 이때 요 식을 다시 바꿔주면 이렇게 얘기해요. 저 복습할 때 봐요. F는 스마트폰을. 얘는 K 프라임 곱하기 MA라고 쓸 수 있어. K와 K 프라임은 무슨 관계지? 반비례. 역수 관계가 될 거야. 오케이? 역수 관계가 된다. 이때 이걸 한번 보자. 힘의 단위를 뉴턴이라고 쓸 때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이고 가속도가 1미터 퍼세크 제곱이라고 할 때, 자 이런 식을 쓴다면 이때 K 프라임의 값을 뭐라고 쓰자? 1이라고 쓰지 얘를. 1이라고 쓰지.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는 MA라고 하고 얘를 자 가속도 법칙에 관한 식이라고도 하지만 즉 운동 제2법칙에 관한 식이라고 하지만 특히 얘를 운동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운동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얘를 앞부분에 배우는 부분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걸 역학이라고 하거든.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식 중에 하나야. F는 MA라는 식. 아까도 MA 나왔잖아, 그치?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온 식이 돼버리는 거야. 거기는 관성력이라고 표현하고 썼지만 원래는 MA로 표현되는 식, 힘이라는 거야. 힘이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네. 그래서 F는 마라고 해. 마이너스 나와요. 미국의 고등학교 물리 올림피아드 시험 이름이 있어. 저는 FMA 테스트라고 해. FMA 테스트라고 해. 물리 시험 따로 있어요 미국에? 올림피아드 시험. 그냥 과학 시험이 아니라 물리만 따로. 올림피아드 나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걸 운동 방정식이라고 한다. 여기서 1힘의 단위를 어떤 단위 쓰는데 N자를 써주고 뭐라고 읽을까? 뉴턴. 뉴턴이라고 읽죠. 뉴턴이라고 했는데 뉴턴. 1뉴턴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1kg인 물체에 9.8. 작용하여 1m per second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하는 힘이다. 자, 이런 힘을 뭐라고 한다? 1뉴턴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연습 삼아서 이런 걸 한번 볼까? 이런 걸 한번 보자. 자, 여기 어떤 면에 질량이 5kg인 물체가 있어요. 이때 크기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가해졌더니 물체는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됐대요.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일까요?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얼마야? 8. 어떤 개념에서 8이야? 저거 더한 거 같은. 더했어? 네 이렇게 해서 아 헷갈렸어. 아니야. 헷갈렸어. 단위가 다른 것끼리는 더하거나 빼면 큰일 나. 아니 자, 얘는 헷갈렸어. 얼마가 돼? 15. 15뉴턴이 되버려. 아 헷갈렸어요. 자, 저거 이렇게 이번에는 그래, 뭐
보통 고등학생들도 일반고 애들은 막 더하고 곱하고 빼고 그래요. 하더라. 저 고등학생보다 나아요. 자, 여기 15뉴턴이 있어. 자, 여기 질량을 알 수 없는 물체가 있는데, 자, 여기에 작용했더니 3m/s 제곱의 가속도를 갖게 했대. 그럼 물체의 질량은 얼마지? 41kg. 45야 또? 아, 5. 자, m은 a분의 f가 되거든. 그래서 얼마? 5kg이에요. 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질량이 5kg인 물체가 있어. 여기에 힘이 15N의 힘이 작용했대. 그랬더니 물체는 가속도가 얼마가 됐다고 해? 3m/s. A라고 하는 것은 N분의 F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3m/s 제곱이 되는 거야. 이런 걸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하다고 해요. 아시겠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숙제는 아직까지 없어요. 다음 시간에 숙제가 나갈 겁니다. 아, 너무 뚱뚱해.